2021년 3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35분 02초. 오늘도 텔레그램에 주식 돋보기, 가치투자클럽, 네이버의 카페, 스톡헌터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가치투자클럽의 데이터의 힘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가치투자클럽의 장점은 약간 퀀트 베이스라고 하는데, 퀀트라는 게 뭐냐면 계량 경제, 숫자를 가지고 우리 그때 나오셨던 그 녀석이 뭐 회계사 CPA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내공을 가지고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쪽 업계에서. 자, 그리고 오늘 원래 이영수 대표를 초빙해서 IT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영수 대표는 부친상을 당하셔서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좀 어렵고, 다음 주는 한번 더 초빙을 해보도록 하고, 댓글로 조문 표시해 주셔도 좋고 그러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와이프한테 까여가지고 쫓겨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힘내라고 댓글 좀 우리 와이프한테 조금 용서해 주라고. 이제 그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우리 솔직히 인정하고는 인정했으니까 그만 화해합시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방송을 통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가화만사성 해서 집안이 평온하고 해야 되니까, 이번 주 우리 주반인이 그러는데 수척해 보인다고 하잖아. 수척해졌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배는 자꾸 나오고, 뭔가 주변이 평온해야 마켓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데 좀 어수선합니다. 한 2주 전부터 지금 계속 헛소리 삑삑해대고 있죠. 자, 오늘의 주제는 왕의 귀환. 뭐 주식으로 치면 왕이 돌아오면 좋지. 물론 주식의 왕은 당연히 우리나라는 뭐 삼성전자겠지만 삼성전자도 돌아올 날이 있겠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2분기 실적이 집산되는 순간부터, 이제 1분기가 끝나잖아, 3월이면. 2분기가 넘어가면서부터 상당히 크게 올라올 겁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환율 효과도 있고. 그래서 왕의 귀환이라는 거는 사실 환율로 치면은 달러 베이스, 전 세계 기축통화는 아직까지는 달러기 때문에, 매번 뭐 달러기 때문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달러. 그거를 이제 매번 흔들려고 했던 중국의 렌민비나 지금은 막 비트코인 가지고 막 흔들어 보는데, 달러가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게 아니지. 결국엔 비트코인을 한번 죽일 것 같고, 죽인다 해갖고 없어지는 건 아닌데, 뭐 지금 막 광분해가지고 요즘 주변에 보면 비트코인들 많이 하실 거예요. K뱅크. 버스 타고 가면 이렇게 한두 명씩은 꼭 그 화면 하지. 왜냐면 쉽고 모바일로 하고, 그다음에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고, 운 좋으면은 뭐 하루에 더블도 되잖아. 100%, 30%는 우스운 거고. 근데 하여튼 누구나 다 몰려 있으면은 거기에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째려보고 있는 진짜 큰 힘, 달러지, 달러. 달러가 왜 돌아오냐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첫 번째는 그런, 잘 요즘 들어보셨겠지만 패권 싸움. 중국과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편가르기에 들어갔고, 내 편에 설래, 네 저쪽 편에 갈래 이래가지고, 내 편에 안 들어오면은 자칫하면 죽여버린다라고도, 죽인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지만, 그거를 딱 감름하려면 일단은 화폐부터 잡아야 되거든. 근데 그동안에 이제 달러가 굉장히 낮았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달러가 슬슬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속도가 내가 봤을 때는 좀 예사롭진 않아.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게 이제 대륙간 거래소가 있어요. ICE 대륙간 거래소에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93 트라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95 정도까지는 한번 땡겨 놓지 않을까. 그게 이제 첫 번째 패권주의 때문에 그렇고,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거지. 자, 이게 환율은 항상 페어링이라고 그랬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꼭 쌍으로 있어요. 환율이었고 얼마예요, 몇 원이에요, 뭐 몇 위안이에요, 뭐 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기준 통화가 항상 있고, 우리 한번 강의 뭐 제대로 하다가 말았지만, 근데 하여튼 페어링이기 때문에 기준 통화인 달러가 1단위의 달러가 가만히 있어도 이 상대 통화가 왔다 갔다 하면은, 통화 가치에 따라서는 물가와 금리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은 금리, 돈의 값어치죠. 금리는 돈의 가격이라고 했잖아. 돈의 가격도 스물 올라가고, 그러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상대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인플레이션이 죽일 수 있고, 가치가 올라가면은, 얘는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떠안게 된단 말이야. 어렵나요? 통화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값어치.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 통화의 가치는 떨어지잖아. 시소처럼 되니까. 그럼 우리 환율로 쳤을 때는 달러 원 환율, 1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통화 가치는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인플레이션은 여기 미국은 잡히는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떠안게 된다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 그래.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자꾸 자극을 받고 금리가 막 들썩거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통화를 움직여버리면은 조작을 합니다. 통화를 조작해가지고 달러의 가치를 좀 강하게 만들어서 상대 쪽에다가 인플레이션을 넘기는 겁니다. 중국한테도 넘길 수 있고 전 세계로 다 넘길 수 있어. 그래서 달러가 좀 강하고, 왕의 귀환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비트코인은 뭐 몇 달러 이렇게 하잖아. 그럼 달러가 강해지면 비트코인 값이 내려가겠지.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죽여야 돼. 너무 이쪽에 많이 가 있어. 비트코인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럼 당연하지. 그런 세 가지 이유. 패권,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비트코인. 대충 이렇게만 봐도
지금은 달러를 좀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그게 꼭 우리한테 나쁘냐? 나쁘지 않아.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업체들은 이익이 좀 늘어나지. 똑같이 팔지만. 그래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부터는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봐. 거기 뭐 반도체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럼 왕의 기한은 삼성전자는 대충 한 2분기 때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도 그때는 이제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실적 장세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 금리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 커브 뭐 이쪽 손이었나? 이쪽 손인가? 이쪽 손이지. 이쪽 손? 커브 이제 별로 상관없어요. 커브 섰다니까. 이거 뉘는 것도 이제 뭐 자연스럽게 알아서 어떻게 만들든지. 여기는 이미 적응을 한 이 현상에 대해서 시장은 프라이싱이라는 가격 적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결국은 다음 주 또 달린다. 시장은 한 번 또 달린다. 왜? 북한이 미사일 쏴도 그렇게 안 빠지잖아. 적응하는 거야. 물론 뭐 이스칸데르 개량형 뭐 별 얘기 다 나오지. 탄도형 미사일이라고. 순항 미사일은 처음에 주말에 쐈던 거는 제재 위반이 아닌데 그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닌데 이제 그 탄도 미사일은 제재 위반이라 그래서 또 뭉쳐가지고 제재 뭐 어쩌고 결의하네 하죠. 근데 그 뒤에는 항상 중국이 있고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한번 건드릴 수도 있고 그 얘기는 공공의학에 나오는 거야. 대만에 TSMC라고 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가 있고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 파운드리가 없었는데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 다시 한다 그러잖아. 그지?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 전선을 형성하는 거야. 우리 편, 내 편. 이렇게 중국을 중심으로 러시아, 북한 이렇게 라인. 그다음에 저쪽으로 어딜 거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국. 미국이 이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일본, 한국, 대만 요 라인을 잡았는데 하여튼 중간중간에 툭툭 칠 거는 같지만 전면적인 거는 서로가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건 현상이 나타나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뭐 매크로 궁금한 건 없나? 거시경제에 대해서 이런 거 얘기할 때? 그거 알아야 공부해야지. 알아야지. 그렇지. 그럴 수 있겠다. 몰라, 마누라가 언제쯤 풀릴까 그게 걱정이지. 자, 이 달러가 강해지면은 달러로 표시되는 모든 것들이 다 일단 눌려요. 곡물값도 눌려 사실은. 뭐 다 곡물, 에너지 다 달러로 사야 되고 원자재는 대부분 달러로 다 사야 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원자재가 조금 눌려 이렇게 조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인플레를 좀 제어하는 효과도 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달러가 다지고 있는 거야. 달러. 그러면 달러. SK요? 뜬금없이? 구조 바뀌고 뭐 중간 지주사가 생기고 지금 그림들이 나왔는데 나도 뭐 복잡해가지고 잘 들여다보지는 않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구조 개편을 다시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지분 구조들이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다 그렇겠죠. 언젠가 내가 그 지분 구조 한번 들여다보다가 오바이트 쏠린 적이 있는데 뭐였지? 한진 계열 지분 들여다보다가 막 오바이트 쏠려가지고 그냥 때려쳤어. 그림 그리다가 어디서 엉켰어. 이렇게 거미줄처럼 따라가다가 엉켰는데 뭐 다 그거지. 그 내부의 사람들만 그걸 알고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심플하게 좀 정립을 많이 해나가고 사업형 지주사, 투자형 지주사 뭐 이런 것들. 투자형 지주사. 투자를 해가지고 지주사의 값어치를 올리는 게 대표적인 게 SK였고 지금은 LG도 그런 형태를 좀 띄려고 하는 것 같아. LG도 LG도 좀 잘 봐야 되고 전체 다를 할 수는 없고 제일 주목되는 건 인크로스라고 그랬잖아요. 인크로스. 우리 늘 많이 보는 인크로스. 이름을 바꿀 거라고 예상이 돼요. SK자가 들어가서 SK 뭐 미디어나 뭐 이렇게 이름 바꾸고 그런 밸류에이션이 좀 달라지고 거기에 이제 중간에 이커머스하는 11번가 하고 좀 중첩되는 캐릭터지만 역할을 좀 나눠가지고 간지러워. 하여튼 뭔가 다시 이렇게 만드는 구도의 그림을 TD는 SK텔레콤, 인크로스가 가지고 있는 게 TD입니다. 나스미디어는 KT, LG 쪽에 하나 있지. 오늘 그 기업이 그거예요.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주가가 좀 올랐어. 아침에 방송을 먼저 좀 해갖고 일발장전에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닌데 오를 타이밍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 와이더 플래닛이나 인크로스나 나스미디어나 이제 광고 시장의 형태는 무분별하게 막 때려 넣는 광고가 아니라 때려 넣는 광고는 소비자들한테 거부감과 저항감이 있잖아요. 다 TV들 보면은 이 채널을 돌리는 걸 쬐핑이라고 하는데 쬐핑을 하다 보면은 거의 더 홈쇼핑 뭐 중간 광고 이런 게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좀 볼만하면 광고 뜨고 어쩔 수 없이 그 생태계가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그래도 그 사람이 원하는 쪽의 광고를 시의적절하게 주는 그것들을 이제는 AI가 데이터를 엄청나게 한 10년 동안 쌓아놨단 말이지. 진성 소비자를 상대로 한 타겟 광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살만한 사람한테 살만한 광고를 주는 거야. 그게 이제 효용성 있는 광고고,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사주면은 내가 광고비를 더 줄게, 뭐 이런 형태. 처음에는 정액제 광고를 딱 주고서는 이렇게 막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적이지만 조금 더 발전하는 광고, 그거의 중심들이 이제 인크로스, 나스미디어, 와이더 플래닛인데, 그러니까 총액들이 싸요. 인크로스는 4천억대고 나스미디어는 이제 3,500억 원, 그 다음에 이제 와이더 플래닛이 1,400억 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와이더 플래닛 1,400억 원이면은 거저지 거저. 이게 이제 주가가 근데 상장한 이후에 왜 이렇게 러프하게 움직였었냐면 유통 물량이 상장 주식수의 한 50% 이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물량이 확 풀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기업의 본질 가치 펀더멘탈에 전혀 이상 없고 수익성이 아직은 좀 낮지만 얘네가 그 어느 이 티핑 포인트가 되면 수익성이 굉장히 급증하는 영업 레버리지가 엄청 큰 회사들이야. 뭐 비용이 뭐 이렇게 고정 비용으로 설비나 이게 들어가는 거 없이 그냥 다 인건비거든. 근데 이제 정착만 돼 있으면은 막 수익성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회사들 형태.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나 미래를 놓고 딱 따놓은 당상? 그냥 놔두면은 먹어. 세상이 막 어떻게 또 막 망하는 추세만 아니라면은 시간만 좀 걸리지, 그냥 먹는 그 게임이라서 굉장히 심플하고 편한 투자지. 이런 게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좀 공부해 보면은 되게 좀 편해요. 거기에 이제 포트 사항에 안 나와 있던 거는 이런 거지. 와이더 플래닛은 쿠팡, LG전자, LG CNS, LG 카드 이런 데 다 이 광고를 해줘요. 그 다음에 지금 네이버하고도 협업 중이고. 그럼 결국에 딱 맥락이 나오잖아. LG하고 관계가 있어. LG가 지금 한 48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물량이 풀릴까봐 사람들이 주식을 막 못 사고 있었거든. 오버행 이슈라 그래. 잠재 매물. 상장한 이후에 몇 개월 안에는 물량이 풀리는 수 있잖아. 보호 예수가 풀린 듯이. 그것 때문에 주식을 못 사고 있었지만 파악한 바로는 그냥 48만 주는 LG가 묶어버리는 걸로. 그러면은 나올 물량이 없다는 거야. 주가가 한참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럼 그냥 편안하지. 그럼 오늘 주가가 조금 금요일 날 살짝 지금 시세 못 봤는데 조금 반응을 하고 있고. 근데 난 지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유통 쪽은 다 긍정적으로 보세요? 유통이요? 약간 뭐 속된 말로 양날의 칼. 코로나가 그때 우리 늘 얘기했던 그 회피 진화, 이 백신이 자꾸 맞아지고 보급되는 속도를 코로나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걔도 생존하려고 자꾸 모양을 바꾼단 말이야. 그럼 백신의 보급 속도를 더 빨리 쫙 밀고 가야 되는데 안 되잖아, 잘.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 사람들이 거부감도 있고 보급 속도도 있고 보관하는 것도 있고 부작용은 아니지만 이제 처음에 놔주면 좀 뻐근하고 막 이런 것들 열나고, 그거는 유통주들한테는 좀 부정적일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 본 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쓸 걸 안 쓰진 않거든. 주문해갖고 더 써. 주문 배달 막 시켜가지고 어떤 바뀌는 형태지. 우리 사람도 변하는 거야. 회피성 소비 진화 똑같은 것 같아. 상식적으로는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유통은 전체가 다 죽는다기보다는 형태를 바꿔서 이루어질 거다. 이게 좀 새로운 그 개념으로 어드레서블 TV라는 개념도 이제 등장했거든. IPTV들 있잖아요. LG 플러스, AK 브래드밴드, KT 올레 이렇게 있단 말이야. 어드레서블 TV 이래가지고 개념을 뭐라 그랬지? 주소 광고를 다 똑같이 내보내는 게 아니라 주발린이 원하는 광고, 뭐 발레리나 그 슈즈를 주든지, 얘가 다 떨어졌어. 떨어질만 했거든? 얘가 맨날 쓰다가 요거 정기적으로 주문했는데, 주발린, 발레리나 슈즈하고 이 발리는 옷, 그런 것들을 필요할 때 되면은 가장 싼 가격의 제품을 한번 줘보는 거지, 광고로. 민지TV한테는 이제 카메라 같은 거 아니면 뭐 이렇게 또 뭐 경록차장 뭐 실명들이 다 나왔지만 다들 필요한 것들을 필요할 때 주는 각자 IPTV를 똑같이 우리가 본다고 해도 원하는 광고들은 다 달리 이렇게 나가는 거. 그게 어드레서블 TV입니다. 작년 하반기 말부터 시행이 됐고 올해도 그게 진화가 됐고 대부분은 이제 쇼핑 자체가 뭐 이걸로 다 가잖아. 모바일로. 이걸로 다 하지. 근데 이제 한번 이게 나도 구시대 사람이라서 잘 안 쓰지만 한번 써보면은 쓴단 말이야. 주소지 입력해놓고 카드 입력해놓고 그러면은 제품만 뜨면은 딱 누르면은 오거든. 그잖아. 그럼 편하지. 그렇게 세상이 변하는 거지. 거기에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거야. 와이더 플래닛, 아까 인크로스. 이 두 개는 거의 탑으로 지금 봅니다. 나스미디어는 잘 모릅니다. 편해하잖아. 편해 우리. 편식. 그리고 또 뭐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한국항공우주 카이. 쓰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하고 아. 중이냐 아니면 돈 받았냐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거기서 나한테 돈 줄 이유가 있겠어? 주식도 없어. 내가 그래서 주식은 사고 싶다. 사고 싶고 내가 언젠가는 살 때는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산다. 캐시우드? 캐시우드, 나무 언니, 돈나무 언니, ETF, 우주 ETF. 우리 예상 안 했나요, 여기서? 나 오늘 방송 얘기한 거야? 오늘 본방에다 얘기했나? 하여튼 본방송에 얘기,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본방송에다가 여러 번 이걸 언급했지만 이번 주에는 3월 23일 화요일자 원고에 있네. 스페이스 K-스타 프로젝트 이렇게 했어. 그때 이제 뭐였냐면은 차세대 중형위성 1호 발사가 되면서 우리나라 위성, 뭐 러시아에서 가서 쐈지만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목요일 날 나로 우주기지에 가서 우리 발사체에 대한 거를 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달에 가자. 이런 내용들이 연설을 했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우리의 미래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패권 전쟁에 맨날 중간에 껴가지고 미국 편술래, 중국 편술래 이런 거 하는 거 고민하는, 여기 가면 에이씨, 야 다 때려쳐 우리 우주 갈 거야. 이렇게 개념이 좀 웃기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깽판을 다 니네 편 다 안 해. 그냥 우리끼리 할 거야. 라는 개념의 자존감 이런 것들은 이제 우주로 빨리 정착을 해야지. 이게 하나의 기업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산업이나 모든 기업들이 아우러져야 되거든. 사실 그 중심에는 삼성이 들어와야 돼. 삼성전자가 들어와야 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라면은 지금 짜증, 그때도 얘기했지만 짜증 이빠이 아유 엄청난 짜증. 충수도 터져가지고 뭐 하려 그러면은 삥 뜯어가. 뭐 하려 그러면 정권에서 또 찝쩍거려. 못 해먹겠다지. 엄청나게. 오히려 이 타이밍에 미국이 보는 입장에서는 좋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인텔이 이제 자체적으로 파운드리 팹을 공장을 짓는다고, 반도체 공장을. 그 왜 안 한다 그랬어? 왜 안 했냐면은 옛날에 그랬잖아. 미국은 설계만 하다가 이 반도체 공장이 케미컬이 엄청 독하다 그랬잖아. 독성이 장난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제조하는 쪽에서는 밝혀지길 굉장히 꺼리는 부분이지만 독성들 때문에 미국도 그런 거 공장 안 짓거든. 다 아시아에서 우리가 만들어줄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 비용도 인건비도 싸고 싸게 만들어줘, 잘 만들어주는데 그래 그러면 니네들이 만들어줘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잘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만드는 수준이 막 좀 넘어오거든. 자꾸 월권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에다가 지려고 하잖아. 들어와서 여기서 하자. 우리나라에서 우리 땅덩어리에서 삼성한테 꼬시기 굉장히 좋은 거지. 막말로 니네 나라에서는 잘 만들어서 팔면은 이익 나면 세금 많이 뜯어가지. 야 우리 세금 깎아줄게. 땅도 에이씨 무상으로 뭐 몇 년 용지해줄게. 얼마나 좋아. 나래도 미국 가서 땅 공장 짓고 하겠다. 그거 다 뺏기게 생겼는데 좀 인지를 해야지. 나라가 인지를 하고. 어쨌거나 우주에 대한 아젠다를 잡은 거는 그나마 그래도 참 늦지 않게 잘한 거 아닐까. 우리 많이 어필을 해서 그게 먹혀서 좀 좋아.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 카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세트랙 아이, AP 위성, 제노코, 그다음에 뭐 인텔리안테크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인텔리안테크는 거의 뭐 파라볼라 안테나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떠지 비쌀까는 좀 의문이 좀 있고 두 가지야 사실. 카이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한화는 자꾸 이게 원탑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기업들은. 카이는 주인이 수출입은행이라고 했잖아. 국가 성격이 강해요. 근데 이제 민수나 민간화 시키는 작업이 언젠간 되겠지만 뭐 얘기 못할 내용들이 많아. 속내를 따지면. 하여튼 돈나무 누나가 ETF를 또 선정했는데 우주 ETF고 우주 ETF에는 이제 미국 내 로컬 기업들이 가장 먼저 들어갈 거고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뭐 많겠죠. 근데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면은 중국 업체를 하기는 좀 애매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중에는 이제 카이,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이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럼 외국인 매수가 최근에 카이 보면 조금씩 많이 꾸준히 쌓이는데 이미 어느 정도 선적인 포지션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 안 그렇겠니? 내가 사요라고 해서 사는 게 어딨어? 산 다음에 나중에 샀습니다라고 밝히는 거지. BGF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지? 한 다음에 계속 뭐 그냥 그 자리에 제자리 걸음, 김종국의 제자리 걸음이냐? 그런 것처럼 한진도 좀 보고는 있어요. 이게 한진이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아시는 한진택배 물류회사죠. 한진택배가 한 52%인가? 정확한 요율은 또 까먹었는데 내가 만약에 거대 유통회사라면 한진을 먹겠어. 물류를 먹어야지.
배달을 할 거 아니. 매력 있는데 이 지분 구조가 복잡다단해가지고 그게 좀 선뜻 누가 안 나서는 부분이 있지만 누군가는 달려들 것 같아요. 뭐 쿠팡도 나스닥에 상장하고 마켓컬리, 이베이 뭐지 뭐 정치테만 나 지금 모르. 정치테만은 아는 거 BGF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서울시장 누가 되는지 뭐 어떻게 하겠어. 누군가 되겠지. 뭐그 사람 아니면 그 사람 아니겠어. 누군가는 되겠지. 잘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나는 거는 수소를 분해해서 그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형태거든. 그러면 그냥 전기 에너지를 쓰지 왜 또 수소를 분해해요? 이렇게 개념이 비용 분해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저장 수소하려면 힘들고 수소 자체도 생산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그런 의문점이 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동차까지는 전기 배터리 움직이는데 별 하자는 없어. 롱레인지라고 장거리나 고속 충전이나 충전소 확충이나 이런 게 되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띄우는 순간부터는 많은 출력이 필요해. 에너지가 그냥 전기 에너지 일반 배터리 에너지로는 힘들거든. 수소는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영화로 치면은 분노의 질주 같은 거 본 적 있나? 분노의 질주 보면은 쭉 달다가 이제 뭐 이렇게 딱 당기면은 빵 터져갖고 쭉 나가는 거 있거든. 글리세린은 아니고 뭐 하여튼 수소 분출 뭐 이런 거. 갑자기 용어 생각이 안 나는데 고출력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지. 고출력의 항주행성. 이렇게 고출력으로 쭉 이어지는 UAM이나 파브라고 하는 개인용 퍼스널 에어 비클 같은 그런 형태들이 되면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박은 이미 LNG로 대체를 하는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벙커스유라고 하는 옥탄가가 높은 비중유를 쓰지만 그게 이제 매연이 많이 나오거든. 황 같은 거. 그러면 배가 이렇게 쭉 가면 저기서 뭐 연기만 이렇게 나와요. 근데 공해상에다 뿌려버리니까 별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 공해상에 다 뿌려대니까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LNG라고 하는 그 완전 연소에 가까운 것들로 에너지를 대체하거든. 거기에 이제 수소가 들어갈 수도 있어. 배 수소. 그다음에 이제 뭐 항공기도 수소, 그다음에 뭐 우주선도 사실은 이 발사체 자체는 수소는 아니더라도 약간 그 고출력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는 전기가 안 된단 말이지. 우주선 가는데 이체 배터리 막 촌나게 붙여가지고 배터리 무게만 해도 그게 얼마일 거야. 배터리를 많이 뭉치면은 출력은 가능하지만 무게 때문에 그래. 무게 때문에 땅에 붙어 있을 때는 무게가 그래도 이렇게 굴러가니까 괜찮은데 띄우는 순간부터는 무게를 감당 못해서 배터리를 막 쳐넣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수소 경제는 수소 경제라는 게 죽지 않고 살아나가는 미래는 있다. 그러면 그거에 또 관련주가 뭐냐고? 포스코, 센코, 미코, 다 코네. 그런 정도. 센코는 나오지 않았나요? 포스코에서 지분 투자 나왔습니다. 이게 옛날에 한번 우리 카더라로 설레발이 한번 쳤었는데 잘랐었나 그때? 하여튼 나의 뇌피셜은 맞았어. 2차 전지는 요즘은 뭐 없어요? 2000년이요. 생태계가 옛날에 태양광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갑자기 온 세계가 석유를 안 쓰고 태양광으로 다 덮일 줄 알았거든. 그 몇 년 전이냐면은 20년까지는 아니고 2005년도 막 이쯤일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16년 전이란 말이야. 그때 태양광이 막 난리 부르었는데 그래갖고 전 세계가 태양광을 막 달려들기 시작했는데 거의 다 망했어. 2차 전지도 지금은 이제 그런 환경들 막 다 뛰어드니까 전기차가 당장 내일 차 바꿔서 전기차로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좀 있잖아. 전환기라는 게 다 있거든. 좀 기간이 좀 빠르긴 하겠지. 근데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2차 전지를 다 달려들어가지고 미래에 나올 수 있는 꿈과 희망과 수익을 지금 다 주가에다 땡겨와 버렸거든. 그러니까 그게 주르르 거품이 다 빠지거든. 그러면 한동안은 거품이 좀 빠져야 될 것 같아. 그런 와중에 나타난 게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야 배터리 우리가 만들 거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장착할 거야. 물론 그거는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인텔 얘기도 똑같아요. 인텔도 파운드리야. 우리가 이제는 제조할 거야. 근데 이제 7나노 공정이 수율이 안 나와.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TSMC는 5나노, 3나노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몇 나노 차이가 어마어마한 갭이야. 1나노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갭이.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TSMC는 1나노까지 갔다가 이제 옹스트롱의 세계로 할 거고 나노 그 밑에가 옹스트롱입니다. 인터넷 유튜브 요즘 영상 많아요. 진짜 잘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그런 거 보세요. 제 거 뭐 허접대기 이런 거 보지 마시고. NC 오늘 게임 신작 나왔는데 지금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기업의 이미지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무형의 자산입니다.
그죠? 근데 NC가 지금 잘못한 게 뭐야? 뽑기에 논란이 많지. 누구나 화가 나잖아. 근데 그 화남이 이렇게 쉽게 꺼지진 않아. 그 주소비층이 40대, 50대 중년 남성들. 그래갖고 NC소프트의 저기가 아이템이 뭐지? 리니지. 린저씨. 린저씨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리니지 매니아층, 공성전하는 그런 40대, 50대에 몇 억씩을 썼던 아저씨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입으면은 이게 쉽게 복구가 안 돼. 이게 기업 이미지에는 어마어마한 타격이야. 게임을 끊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게임으로 도망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덩어리한테 물어봐야 돼. 근데 아침에 하더라. 덩어리라고 해서 자꾸 미안하지만 어쨌거나 나보다 덩어리가 크잖아. 그래 덩어리 좋지 않니? 느낌이? 비하하진 않니? 귀여운 덩어리. 그렇지. 곰돌이푸 얼마나 좋아. 정경민 사장님의 말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거기는 게임을 좀 많이 아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나는 내 감성적으로는 아이씨 나 같으면 안 해.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약간 상반되지. 근데 게임을 하는 사람의 얘기니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그 갑질 파동이 있었어. 왜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야 저러다가 막 불매 운동 일어나고 뭐라고 망하겠다 싶었는데 망하진 않아. 시장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장 절대적인 지배의 위치에 있는 기업은 그렇게 쉽게 안 망해.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단발이지, 단발. 근데 나는 단정이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이 이탈리는 할 수 있어. 그렇지. 근데 한계는 딱 보여준 것 같아. 105만 원? 여기는 넘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아모텍. 네, 아모센서 상장을 하는데 그것 이슈도 있지만 여기가 지금 자금을 다시 마련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정확치는 않은데 아까 얘기했던 SK의 그 투자형 지주사 형태처럼 자본을 이제 충원을 해서 또 알짜배기 좋은 회사들이 있으면은 사고 싶지.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유니언을 만드는 거지. 그게 예전에는 나쁜 사특한 마음이면은 돈놀이 하듯이 먹고 빠지는 먹튀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알짜배기 형태들을 좀 취하해서 하려면 돈이 캐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돈이 캐시를 일반적인 증자를 할 거냐 아니면은 돈이 진짜 좋은 양성의 FI들 재무적인 파트너를 만날 거냐 그래서 삼자 배정 요즘 같은 거거든. 그런 얘기가 좀 들려요. 그래서 주가를 좀 관리하는 것 같아요. 유상증자를 좋은 조건에 하려면은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잖아. 그렇지. 아모텍, 아모그린텍 이런 게 다. 뭐 하는 회사였죠? 뭐 하는 회사냐고요? 무선 충전. 차량용 안테나. 주로 이 자화전자랑 비슷하게 전기 자석에 대한 특허들이 좀 많아. 이 자성체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 아모센스가 제일 좋은 회사.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근데 한다 그래서. 괜찮네. 오, 괜찮아 것 같아. 나머지 청약은 해볼 만한. 괜찮을 것 같아. 그래, 오늘은 아모텍하고 아모그린텍도 슬쩍 하나 놓자. 몰랐네. 일정을 체크를 안 했네. 근데 주간사 말고 조금 변두리 회사를 하거나 그리고 그거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는 회사 말고 같은 시기에 상장하는 얘보다 조금 2등의 회사를 청약하는 게 더 좋아. 무슨 얘기냐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다 몰렸잖아. 실제 수익은 저기서 났어. 바이오다인 그 동시에 이제 청약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르신들이 가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을 했는데 각 지점에다가 계좌 여러 개 터가지고 균등 배분한다 해갖고 했는데 몇 주 못 받는 것 같은데 그 지점에 있는 브로커 상담해 주시는 분이 차라리 이 바이오다인은 지금 청약이 경쟁률이 좀 낮아요. 근데 이 회사도 좋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그거 청약하신 분들이 대박이라니까. 그래서 아모센스도 유명하잖아. 거기에 다 몰릴 때 조금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괜찮은 기업 있으면 그거 청약하는 것도 좋다. 근데 아무거나 청약하지 말고. 그 정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밝은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안녕.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땡.